오랜만에 맨날 ASMR만 올리다가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적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봤고요. 올해 이제 다 나와가지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봤는지 다 나와서 이제 좀 천천히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근데 제가 보는 학교는 사실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담당이 된다. 제가 머무는 지역에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진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하대학교가 학과 개편이 발생을 해가지고 공과대학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바이오 시스템 뭐 새로 생겼고 자유전공학부를 선발을 해서 통합계열로 해가지고 2학년 때 선택하는 근데 이제 의대, 사범대 여기는 안 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전공 선택 완전 보장이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네. 그쵸. 완전 보장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고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내신 성적이 뭐 3인 친구들까지 주로 쓰겠죠. 4온 친구들은 일반고 친구들은 쓰기 어려우니까 사실 그러면 내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활동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가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진로 탐구 역량 점수가 50점이 되니까 이 부분이 점수 반영이 어쨌든 제일 높다는 거고 내가 따로 서술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이 늘었다. 성적으로 뽑는 인원이 확실히 늘어났다. 그 다음에 여기는 최저를 더 낮춰줬다. 네, 에리카도 최저를 낮췄고 인하대도 최저를 낮췄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요 주요 대학들이 이제 최저 때문에 생각보다 그 못 맞추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 입시 결과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최저 단계를 낮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논술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성적이 조금 쓰기 어려운 친구분들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어서 네,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논술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가서 실제로 문제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감이나 그런 게 수능과 마찬가지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친구들 가끔씩 이제 막 그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쓸 수 있는 전형이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동글동글 XX 동글동글동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전형을 쓸 수 있는지 보시고 쓰셔야 되고 특성화 친구분들도 논술 우수자 전형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논술 우수자 전형은 인문 계열은 특히 네, 점수 그러니까 수리 논술과 다르게 오랫동안 그 수리 개념들을 계속 1, 2, 4학년 과정들을 모든 것들을 다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네, 시험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거 인원수는 이제 쓰시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공학 전문 학위가 수여됨 이게 있는데 제가 공학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안 써서 사실 어디다 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네,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표시가 항상 되어 있는 거겠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분들은 논술 날짜도 공지가 되어 있어요. 인문이냐 자연이냐에 따라서 날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아주대랑 사실 똑같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살펴가지고선 네, 날짜 겹치지 않겠고 네, 그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공지되어 있는 학교들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네, 당일날 분주하게 옮기지 않게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 관심 및 탐구 영역이 50점 영역인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도 체크를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본다.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진로 관련된 교과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가 있어야 되겠죠. 활동 내역의 성적도 그렇겠지만 그다음에 진로 탐구 활동이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는가라는 게 보여야지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성이 생기고 이거 뭐 학업 능력은 사실 이거의 차별성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특색 있는 거를 만들어야 보시는 분들에게 저를 어필하고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역량은 어떤 거를 보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중에 몇 가지가 강점적으로 드러나도록 언급이 되어 있는 생기부를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국교 다 쓸 수 있고 3.5배수를 뽑고요. 최저 미적용입니다. 최저 미적용 학종은 최저 미적용. 그래서 서류 종합평가 100인데 여기 중에서 아까 50점이 그거를 말하는 거고 이후에 대신에 면접평가는 있다. 네, 면접평가는 있다. 그래서 그 쓰실 때 이제 3기년치 볼 때 3.5배수 내외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죠. 3.5배수 1차 일단 내가 돼야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성적도 그렇고 지원하는 학생 수 같은 것도 좀 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고등학교. 네, 고른계 전형은 네, 국가보훈 대상자 특성 학생들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적응 기준 자체가 되는지만 되면은 네, 쓰실 수 있는 거고 따로 경쟁률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어촌도 마찬가지고요. 전형이 따로 있어서 내가 농어촌 전형으로 쓰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일반 전형을 쓸지 보시면 되고 평생학 숫자는 저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겠죠? 음, 네, 특성 번째 직장들도 패스. 서해 지역 오도도 패스. 네,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여기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밖에 안 된다. 졸업생도 가능하고 여기 안 되는 해당 특성하고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교정이 있고 1배수 네, 추가로 더 많이 뽑아놨다가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마치고 하면 성적 순으로 합격을 시킨다라는 뜻이고요. 두 개 영역 합 인문계열은 두 개 영역 합 6등급 이내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6등급이면 5등급에서 좀 그러니까 두 개가 5일 때 빠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6이면은 이제 거의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이 없지 않을까. 물론 수능이라는 게 당일에 본인 컨디션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논술 영역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것도 지원에 제한이 없고 논술 점수가 700점이고 학생부 교과가 300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발 배수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충원율이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몇 개년치를 보고 논술 전형으로 쓰는 거 상담할 때 항상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제 낮은 경쟁률이 계속 보이는 그리고 합격 점수가 낮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술이니까 다른 학과, 그러니까 좀 더 선호하는 학과로 써보면 안 될까요?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인하대 타이틀, 뭐 내 성적이 조금 그랬어가지고 혹은 전공에 대한 선택을 특별히 생각한 바가 없다 그러면은 낮은 학과를 도전을 꼭 해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전히 점수가 그렇게 막 평균 점수가 확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전해 봄직하다라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전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유형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 네,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가 없어졌나? 요즘 확인을 안 해가지고. 네, 여기와 같은 약수령 논술이 아니라 이거 완전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 논술을 지원하더라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보셔야 돼요. 약수령은 수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내가 다 연습을 해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체능이나 체육은 내가 몰라서 그리고 대부분 실기 위주이기 때문에 네, 실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저도 예체능 조카를 보니까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만의 정보력과 그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완전 모르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살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논술이 살아있기 때문에 논술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입문 논술 적극 추천드리는 바이지만 내가 약수령 논술이 맞는지 그냥 서술형 논술이 맞는지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고 논술 시험 날짜가 나와 있으니 내가 입문이냐 수리냐에 따라서 그 날짜가 겹치지 않는 또 다른 대학교의 논술형 지원 하실 수 있으니까 날짜 꼭 확인하시고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날에는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수능본 이후에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올인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여지가 있는 시기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 입시 전략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